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기억나시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서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팔으라는 얘기야? 또 이거 선거 앞두고 또 부동산 무슨 보여주기 하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 얘기를 실제 방송에 나가서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기한이 막연했는데 당시에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기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로 본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16일 날부터 6개월이면 5월 16일입니다. 그렇죠? 6월 16일이군요. 6월 16일. 6개월이면. 근데 총선은 4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총선 뒤에도 2개월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총선용 대책이다. 이런 얘기죠. 총선용 대책. 왜냐하면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누더기가 돼버렸다, 이런 비판을 워낙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든 전국이든 여하튼 집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서름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심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또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추가 규제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엄포를 넣은 겁니다. 엄포를. 실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패스트트랙과 같이 정말 여당에서 의지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을 밀어붙였다면 왜 불가능했겠습니까? 당시 4+1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선용 대책에 불과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거, 그럼 그걸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느냐?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사람이죠. 조기숙 전 수석이 지난 28일 날 페이스북에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2채 이상 다주택, 이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또 논란이 파장이 일고 있죠.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기숙 너마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습니다. 조기숙마저 돌아섰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조롱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조기숙 전 수석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조기숙 전 수석이 비판했다고, 제가 보기엔 조기숙 전 수석이 당연히 그냥 비판해야 할 일을 비판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런데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다. 모처럼 조기숙 전 수석이 바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또 진중권 전 교수는 약간 비틀어서 얘기를 했더군요. 어찌됐든 간에 조기숙 전 수석은 이 문제 때문에 소위 이제 문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각오하셨겠죠. 충분히 각오하고 아마 비판의 대열에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당시 12.16 대책 노영민 실장 발표 때 이제 윤도환 수석이 얘기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대상자가 청와대에서 11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명. 근데 이 11명 중에 그 후에 인사 과정에서 6명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6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5명이 바뀌었군요. 그래서 지금 6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런 사람들 6명이 현재 수도권 다주택자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진규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박진규 비서관은 오피스텔을 4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2채는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채는 가지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실제 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윤도환 홍보수석은 뭐라고 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에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축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투기 과열지구는 세종시도 투기 과열지구죠. 어찌됐든 간에 그 후로 하여튼 집을 판 사람은
없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라는 거는 헌이었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결국 어떤 정치적 보여주기였다 하는 걸 청와대 비서관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총선 후에도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뭐 총선 끝나면 그만이지. 총선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 이상급들이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괜히 노영민 비서실장 그 지시 받고 팔았다가 그 후에 집값 엄청나게 올라서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하고 있었다. 자,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권력 누수 현상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만이 권력 누수 현상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에서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바로 권력 누수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이상급들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뭡니까? 결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비서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자체에 신뢰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권력 누수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아무도 누가 어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말을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급 이상이 전혀 듣지 않는다. 그걸 누가 어떻게 제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말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면 당시에 3월까지 전에 또는 12.16 대책 전에 뭐 몇 개월 정도 그렇게 기한을 두고 이 기간 내에 팔아라. 팔지 않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징계를 하겠다든지 청와대에서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만약 이런 발표를 했다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안 팔고 버티고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부분 이게 결국은 보여주기였다. 그런 저의 예상이 딱 맞아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있냐면 그 문제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뭘 추진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추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앞과 뒤가 다르다. 막전과 막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도 사실은 이 현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지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화돼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정도로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호도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 자꾸 이런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뭔가 대책을 내놨는데 뭐 국회에서 전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0대 국회도 여전히 4+1 체제가 가동되면서 다수당이었습니다.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의지만 있으면 통과가 안 됩니까? 바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상황을 호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상파를 비롯해서 종편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비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방송이 장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관한 비판도 미래통합당조차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이슈,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이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의 이면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뭘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후폭풍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최근의 일을 보면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뭐 그다음에 민주당
중진들, 심지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다 나서서 인국공 사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인국공 그 공항공사의 공사 노조 측이나 또는 청년들의 분노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인국공 사태 2030의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종편이나 지상파는 뭐 거의 말할 것도 없고요. 종편 같은 데서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자꾸 이 2030의 분노에 뭐 김두관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분노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자꾸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인국공 사태의 본질에 관해서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이번 이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약간 논란이 있나 보다, 내지는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소한 일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의 문제고요. 인국공 사태라는 것은 그동안 뭐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와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143명을 한꺼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그걸 기점으로 한꺼번에 정규직화하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2030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죠. 이 인국공 사태 하나만으로 터져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뭐 가짜뉴스에서 출발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여당이 호도를 하고 거기에 민주당 중진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국공 사태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런 상황 호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라.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결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월 16일 날 얘기한 것이 총선용이었다.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청와대 비서관들한테 자, 내가 얘기한 게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선용이었고 그 총선용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누구만 몰랐느냐? 우리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기숙 수석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집값이 크게 떨어질 테니까 빨리 팔아라라고 얘기했다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판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의 어떤 지시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에 관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정치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의 정치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뭐 막 진영 논리로 가고 있으니까 진영 논리로 가면 제가 팩트가 뭐 불분명해진다고 했죠. 그렇게 됐다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상황을 호도해서 정치적으로 희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때 사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천착하지 않으면 깜빡 잘못하다가는 이 상황 호도에 넘어가서 별거 아니네 또는 사소한 일이다 또는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는데 또는 야당 잘못이다. 이제 뭐 야당 잘못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만은 국회 뭐 전 상임위원장을 다 싹쓸이 했기 때문에 야당 탓도 못 하겠죠.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의 상황 호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